GM은 토처럼 돼버렸죠, 그죠? Our electric future is now. 여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오래된 회사죠. 1908년에 창립됐고 쭉 커오다가 2009년 6월에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하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600억 달러를 지원을 받게 돼요.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년 5개월간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재상장하죠. 그렇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수익성 없는 곳은 계속 철수를 했습니다. 글로벌에 쫙 뻗어나가 있다가 다 없애기도 했고요. 북미 쪽도 5곳이나 폐쇄를 했습니다. 완성차 공장 3곳이랑 트랜스미션 공장 2곳 폐쇄했는데 캐나다한테서 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쪽도 막 폐쇄하고 얄짤없이 폐쇄한 그런 게 있고요. 타임라인상 2017년에 2023년까지 20개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크루즈를 인수를 했고요. 크루즈 오리진을 2020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다들 아시는 얼텀 배터리, NCMA 계열 파우치형인데 LG화학이랑 같이 하고 있고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달성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만 대를 매년 생산하는 거죠. 2025년까지.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도 혼다랑 또 하고 있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CES 2021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하는 거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이 그냥 차가 달리는 것만으로의 어떤 의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벤츠가 CES 2021에서 내놓은 게 벤츠의 전동화 전략에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퍼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앞면 전체에 다 들어가는 거죠. 141cm 길이고요. 중간에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조석 해서 스크린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계기판이 들어가는 쪽이 12.3인치, 그 다음에 17.7인치가 인포테인먼트 이쪽이 들어가고 오른쪽은 12.3인치 음악이랑 TV가 나오는 전체 일체형인데 얘가 플라스틱 OLED입니다. POLED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OLED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지금 도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버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아날로그 버튼이 사라지게 되고 이 통으로 하나로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거를 내세웠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최근에 아마존의 알렉사를 자율주행의 음성 인식 기능에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음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알렉사만큼 많은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아날로그 버튼 대비해서 터치 스크린 자체가 운전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전방 주시하는 가운데 이 터치 스크린으로는 되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뭐 누르고 들어가거나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떤 기능을 조작하는지 좀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나중에 정말 운전석이 없는 걸 가정한다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음성 인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버튼을 직접 누르는 게 운전 중에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터치 스크린식이 아날로그 대비 직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니까 운전자 주의를 분산하는 위험이 있고, 인지 부조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음성 인식을 적극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벤츠가 여기에 적용하는데 차와 음성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음성 대화에는 익스프레션, 표현이죠. 감정 상태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의견 전달하듯이 이 차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죠. 내 의견을.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특정 명사나 행동 등을 지칭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상호 간의 작용이잖아요. 음성 대화에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음성 인식이 복잡한 단계를 단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정보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뜨려주면서 상당히 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3가지 역할 중에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단어든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 인공지능이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일반 차량에는 그런 기능은 없죠, 그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걸 갖다가 명령을 그냥 전달만 하면 그게 될 뿐이지 진화하진 않는데, 최근에 오브 더 에어 업데이트 기술이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음성 인식 시스템이 단어나 날씨, 스포츠 결과뿐만 아니고 그런 신규 정보도 막 가져오고, 이를 기반 정보로 대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요. 지금 뭐 벤츠에 나오는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기업을 말하고 싶어서, 뉘앙스가 모 회사예요. 여기서 분리된 회사인데, 현재 그 뉘앙스가 어펙티바라는 요 기술이 있어요. 여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87개국에 말을 배우는 때, 그러니까 말로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영상 기반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정과 함께 이 음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펙티바라는 이 여기랑 협업을 해서 표정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 감정을 추론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음성 인식과 시선 감지 기능을 합친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세렌스의 룩이라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이 트래커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아직 그냥 조금 낮아요. 생각보다 여기는 인공지능 기반이 좀 더 있거든요. 어쨌든 뭐 같은 계열이고 주가는 같이 보면 되지만 이것도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쪽 두 개를 같이 보면 되는데, 하나는 아이 트래커는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 같고 현재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실내 카메라를 활용해서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하는 거고, 주변 차량 주변에 뭐 건물도 매칭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합쳐서 어떤 기능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동차 파트너만 뭐 55개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원하는 언어도 뭐 한 70개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능들은 나쁘지 않아요. 요 두 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합쳐져서 새로운 음성 인식, 그 다음 시선 감지까지 엮여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성 인식도 시선하고 사람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모비라이인데, CES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 모비라이가 최근 CES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 차세대 자율주행 칩 IQ6를 내놨는데 2023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생산 예정인데, 원래 모비라이도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주력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라이다와 레이더를 보완제로 드리고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넣는 거예요. 자율주행에는 인지 단계가 있고 판단 단계가 있고 제어 단계가 있어요. 인지 단계가 전부 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죠. 이 인지가 많아야 판단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CS2021에서 자율주행 칩보다는 라이다 SoC IC라는 이게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모비라이가 많이 앞서 봤던 이 칩보다 이 라이다를 IC에다가 시스템 온칩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재화 시키는 겁니다. 라이다를 이제 내재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단 2022년까지는 B2B 로보택시 자율주행 차량에 루미나 라이다를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죠? 10,000에서 2만 달러 사이에 라이다를 일단은 드리려고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5년에 라이다를 SoC로 내재화 적용시킨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다를 내재화시키면 비용이 많이 떨어지겠죠. 적어도 한 5년 후에 실용성 있는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이다를 내재화시키는 데는 인텔의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CES에 내놓은 게 뭐냐면 정밀 매칭 지도, 마지막에 이제 지도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도는 기존 거보다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지도를 정확하게 도로상의 어떤 굴곡, 모든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 다 지도로 좀 맞추는 그런 건데, 로드 익스페리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REM이라고 실시간 지도 서비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카메라 모듈이 탑재된 차량, 하베스팅 유닛에다가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매핑 기술이 합쳐져서 지나가면서 이제 지도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1km당 약 10KB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압축 용량 데이터가 그만큼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클라우드 기반 공유 플랫폼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자동차 회사한테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재 BMW, 닛산, 폭스바겐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 6개 기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REM을 통해서 하루에 800만 킬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누계로 약 10억 킬로미터 정도를 지도로 이제 가지고 있고, 올해 상하이랑 도쿄, 뉴욕, 파리를 매핑을 한다고 하니까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모빌아이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